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12월 하반기에 읽은 책들 빠르게 리뷰를 할게요. 오늘은 앨리스 죽이기랑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역시나 다 듣고 나서 느낀 결론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만둘까 하다가 끝까지 읽은 첫 번째 이유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다 너무 재밌다 그러고, 두 번째는 아직은 저에게 맞는 좋은 책을 알아보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책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다 읽자 하는 주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반전이 있는데 그래서 잘 읽은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은 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적인 취향을 확인을 하나 봐요. 저랑은 안 맞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요. 윌레 오디오북의 뒤에 보면 번역자께서 하시는 인사말이 있었어요. 혹시 책의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건 다 매끄럽지 못한 번역 탓일 것이다. 부디 용서를 바란다. 하시며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카페에서 작업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신 그 번역자분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이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확실히 아니에요. 위그누님의 이름은 제가 김겨울 작가님의 책 독서의 기쁨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책을 읽었죠. 기본적인 입장은 저와 비슷하고 저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동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뭔가 불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대중문화에 대한 글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없었던 기간 동안의 대중문화, 그런 현상들, 연예인들에 대한 옹호나 혹은 비판들이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유튜브로 저도 뉴스 보고 인스타그램으로 짧은 밈 같은 걸 보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부대끼면서 살면서 느끼는 그 피부로 다가오는 불편함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위그누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읽으면서도 왜 나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듣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책의 끝 무렵까지 갔습니다. 결국에는 80% 이상 책을 듣고 나서 그런 반감,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은 그런 싸함이 가셨는데요. 그게 제가 책을 같이 계속 읽으면서 이분에게 적응을 한 건지 아니면 이분을 드디어 이해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의 그 글이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여러 사람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또 책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 분의 말과 글이 어떤 권력, 힘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위그누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 서서 여성의 입장, 장애가 있는 분들의 입장 등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 하나하나를 수고하셔서 아주 빈틈이 없이 이유를 들어가면서 반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의 글은 이분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속을 긁어준다거나 마음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거나 중간쯤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분의 글이 너무 서슬퍼런 칼날 같아 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되게 재밌게 읽은 소설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분 위그누님께서 그 소설가분을 좀 안 좋게 비판을 했어요. 그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혼자 눈치를 보게 된 거죠. 내가 이 소설가를 좋아하면 나는 위그누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건가? 그럼 나는 그 이분을 추천하신 김겨울님과도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건가? 그러면 나는 안티 페미니스트가 되는 건가? 갖가지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책 속에는 제가 모르는 사회적인 이슈도 있었고 깊이 알지 못했던 거, 처음 보는 TV 프로, 연예인 이름들이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고요. 생각 없이 제가 보고 즐기고 몰랐기 때문에 지지를 보내면서 내가 소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분의 글만 읽고 이 프로그램, 카툰, 연예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야 하나? 그런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유병재님의 유튜브 비디오 과도한 PC함에 대해서 위근우님이 쓰신 글이 있거든요. 저는 유병재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이분의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글에 보면 이분 비디오에 리버럴한 그 부모님이 백인 남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딸에게 너는 인종차별주의자냐? 왜 흑인은 안 되는 거냐? 아니면 불고기를 좋아한다는 외국인 남자에게 왜 비건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전 그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고 들으면서 진짜 많이 웃었어요. 근데 곧 이어 위근우님께서 이걸 또 막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배고파 쓰러져가는 사람에게 과식은 건강에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전 또 움찔해서 웃으면 안 되나? 다시 정자세를 하고 숙연해졌던 이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요. 그 유병재님의 비디오가 아이디어도 좋고 개그가 재미있는데 댓글들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 남성들이 비꼬면서 페미니즘을 욕하고 하는 것에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이런 코미디도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어갈 때쯤에는 지은이에게 정도 같고요. 하나 더 느낀 거는 다니엘 카네만의 책을 제가 쭉 읽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 느낌에는 그 연예인들이 말한 것, 그런 연예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많은 단어와 문장들로서 그것을 비판을 하시거나 혹은 칭찬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전 좀 놀랐어요. 이분이 물론 대중문화 비평가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연예인들이 생각 없이 막 나온 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비디오를 찍으면요, 나중에 제 말을 다시 들어봤을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잘못하는 발음도 있고 영어 발음도 잘못하고 한국말도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비디오를 내보내기 또 직전에 또 한 번 더 들어보면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세 번째 들어보면 또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싶은 것도 있고, 저도 그런데 연예인들도 결국에는 한 개인이잖아요. 소위 말해 꼼수가 보인다라고 하죠. 그런 검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잘 짚어내시는 거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 이상은 저는 좀 투머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계속 반문하고 저를 돌아보게 만들고 생각을 참 아주 많이 하게 해줬던, 저에게는 아주 불편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런 책이 사실 좋은 책인 것 같아요.